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 수정뱅이입니다. 제가 일본 교토로 워홀을 온 지 보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5월 24일에 입국과 동시에 입주를 이 집에 했고요. 지금 6월 10일이니까 17일 정도 된 건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첫 끼를 일단 양배추랑 제가 이 소스 좋아하거든요. 소스 찍어 먹으려고 양배추를 씻어왔습니다. 마트에 이제 이중결제 때문에 환불받을 일이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그것도 영상을 찍었는데 기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갔다 오니까 배는 고픈데 더위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뭘 먹으면서 찍으려고 했던 영상부터 찍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양배추 씻어왔어요. 근데 여기 양배추 진짜 싸요. 제가 한국에서도 양배추를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여기 훨씬 싸고 질도 좋고 엄청 깨끗하죠. 꽤 그래도 큰 통? 묵직한 요 정도 통 하나에 100엔 너무 싸지 않아요? 식재료가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싸서 원체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장 보는데 너무 좀 한국에 비해서 행복하달까요? 외식을 그래서 워홀 시작하고 친구와 같이 놀러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갔는데 친구 가고 나서 밖에서 이제 술 마시는 거 말고 그냥 밥 먹으려고 외식한 게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만족스럽게 집에서 잘 해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족이 길었다. 오늘 왜 카메라 앞에 섰느냐?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일도 시작하고 바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창기의 감성이 노동의 감성으로 오염되기 전에 일본 워홀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저도 워홀 준비하면서 유튜브 많이 찾아봤고 도움도 됐고 그래서 나도 좀 생생하게 도움되는 영상을 하나 찍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뭘 먹으면서 할 수가 없겠는데? 워홀 보름차가 말아주는 워홀 준비 직후 꿀팁들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올릴까 싶은데 일본 워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4번 4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에 딱 맞춰서 그 기간 안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분기에 신청을 했고 10월 17일 날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청을 했고 합격을 11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워홀 준비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워홀 서류 이렇게만 검색해도 거의 그 검색창 상단에 뜨는 바나나 워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두셨기 때문에 필요한 10가지 정도의 서류 그건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돈이 문제겠죠. 그 280만 원을 증명하는 걸 떠나서도 와서 이제 일을 못 구하고 집세 나가고 한 달 정도 지날 걸 생각하면 집에 또 초기 비용이 왕창 들거든요. 저는 26만 원, 27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27만 원을 내고도 35만 원 정도 해왔던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을. 이유서와 계획서라는 걸 써야 합니다. 이거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디자인도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디자인 없이 깔끔하게 PDF 변환으로 이렇게 딱 돌려서 출력해서 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깔끔하게 읽기 편하게 가독성 좋게만 쓰시면 돼요. 저도 파파고랑 일본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고 파파고로만 해도 웬만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 1월부터 일본어 공부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얼추 한국말로 적고 그걸 일본어로 조금씩 변환해보면서 파파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유서는 말 그대로 내가 왜 워홀을 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쓰면 되고 계획서는 와서 어떻게 할 건지 이유서랑 계획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본은 워킹 홀리데이가 워킹보다 홀리데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나는 일본의 어떤 문화를 특히 좋아하고 그래서 와서 어떤 걸 꼭 경험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술 유튜브를 하고 있듯이 일본의 다양한 술 시장을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펍의 문화가 좋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여기 눌러서 한다는 뉘앙스를 주면 또 안 된대요.
한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술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워홀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제 일본 워홀 나이 제한이 만 25세까지 부득이한 경우 30세 이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만 25세는 애진작에 지나서 좀 약간 부득이한 경우를 설명해야 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병역 의무를 다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좀 편한 것 같고, 코로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도 좀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다양한 일을 병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워홀 올 정신이 없었고, 또 워홀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유서 계획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니까 본인이 왜 오고 싶으신지 MSG 좀 가미해도 괜찮죠. 와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더 내 얘기를 쓰면 그 준비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어쨌든 진짜니까 속도가 붙는다고 해야 되나? 인터넷이랑 유튜브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나 이렇게 써서 냈어요 하고 사례 올려주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서류 관련한 자세한 것들은 바나나 워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워홀 서류 접수를 대행사를 통해서 대사관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행사가 꽤 여러 개 있거든요. 서울에만 해도. 종로 쪽이 제일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집 근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화해보니까 영업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따릉이 타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지마이스 홍대라는 곳에서 접수를 했고요. 원래 합격자 그것도 대사관 홈페이지 딱 주고 거기서 자기 접수번호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확인하시고 합격하셨더라고요, 축하드려요 하고 이렇게 카톡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좋았습니다. 돈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야 되는 이슈도 있어서 빨라야 5월 말이다. 더 늦게 가면은 겨울옷을 이렇게 왕창 짊어지고 가면 좀 짐이 많이 무겁고 이럴 것 같아서 여름 시작하기 전에 가자 싶어서 5월 말로 잡았고요. 집 계약을 해야 이제 확실한 날짜가 정해질 텐데, 호텔이나 묵으면서 집 이렇게 발품 파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집 계약을 랜선으로라도 그냥 하고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1월쯤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아주르가 제일 좀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르에 연락을 했었는데 5월 말에 들어가실 거면 한 달 반 정도 전 그쯤부터야 이제 매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3월 중순까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저는 집을 정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집 정리하는 것도 좀 많이 고됐었는데요. 저처럼 집을 아예 빼고 워홀을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거는 좀 생략하고, 저한테 있는 한 3-4달? 그때 해놓은 거는 이제 도장 파기.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블로그에 누가 올려주신데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하나당 3-4천 원? 좀 싸게 했어요. 성을 보통 도장을 파는데, 영어 성, 한자 성, 나머지 하나 또 있었는데 3개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만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킴 하나랑 그 쇠금자 해가지고 2개를 팠습니다. 예쁘죠? 요런 도장을 파서 챙겨두고 다닙니다.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통장 만들 때 쓰이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쓸 일이 언젠간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고, 저는 트래블 월렛에 연계되는 우리카드 트래블 월렛 신용카드가 있어서 그거 예전에 여행 다니면서 한번 만들어 뒀었고, 또 토스뱅크에서 외화 통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화 통장 만들어 두시면 그 수수료 없이 원화에서 외화로 바로바로 환전을 했다가 그 반대로도 환전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고 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쓰시면, 저는 한국에서도 토스뱅크 카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카드로 해외에 나와서 결제를 하면 내가 외화 통장에 모아뒀던 돈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게 참 편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술집 이런 데 중에서 저희 현금만 받아요 하는 데들이 있을 뿐이지, 편의에 필요한 데에 있어서는 다 카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카드 결제를 저는 토스뱅크 카드로 하고 있고, 외화 통장에서 착실히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이거 할 말이 많아요.
일본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임대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고 관리회사가 있어요. 관리회사는 집주인 대신 월세 받아주고 관리비는 자기들이 챙기고 입주자들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리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은 관리회사와의 커넥을 같이 하면서 처음에 집 구할 때 세입자랑 소통하는 창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3월 중순쯤에 아주르에 연락을 했죠. 그 상담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원하는 집 조건 말해달라고 해서 저 교토에서 살 거고 지진이 무서우니까 철근 콘크리트 2층 이상이어야 되고 것 같고 햇볕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일본은 반지하 이런 거 개념 없고 1층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건을 써가지고 사전에 보냈고 줌 미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줌 미팅 처음 하자마자 여기 매물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중개인 분이 제가 사기치는 것 같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집 정말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입주 신청서라도 작성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저한테 계속 강력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해도 되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뭐 바로 결제하는 거 아니니까 입주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일본 집은 저 돈 있어요 드릴게요 하고 딱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입주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합격을 하면 계약을 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심사까지 이미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 동안 집 좀 더 찾아보지 라는 생각으로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찾아보지 않았고요. 약간 그 시기에 너무 일이 몰려 있었어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찾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면서도 못 찾았어요. 다른 매물 괜찮은 거를. 그래서 심사가 됐고 계약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놓친 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관리회사에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매물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매물 사이트를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 아주르 말고 한인부동산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비춰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 집의 평면도만 보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집의 평면도 플러스 이 호실이 아닌 이 건물의 다른 호실을 참고용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에어컨밖에 안 써 있었거든요. 일본은 옵션이 기본적으로 없는 나라라 전등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나라란 말이에요. 뭐 전기 가스 신청을 하는 거랑 별개로 전등을 사가지고 달아야 하는 집들이 꽤 많대요. 냉장고가 다른 호실에는 있는데 여기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등은 있는 건지, 뭐 하다못해 막 거울이라도 있는지 이런 거를 뭐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어도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이라서 매물 사이트에 내려가서 부동산에서 더 이상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참고용으로 보기만 하래요. 다른 호실 사진을, 매물 아직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 방 자체의 전체적인 넓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가구 고르는데 너무 일인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1DK라는 기본적인 일본의 원룸 형태인데 그냥 쭉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기 쭉 그 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복도형 긴 원룸이에요. 저기 문으로 한번 끊어주고 지금 좋은데 이 공간이 베드룸만 5, 6평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가로로 몇인지 세로로 몇인지 모르겠으니까 침대를 어떻게 놔야 될지 감이 안 와서 혼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물 그거 하실 때 영상통화하듯이 다 보여주시는 곳이 제일 좋겠지만 저같이 평면도 같은 것만 먼저 받았다. 그럼 입주 신청을 하는 심사를 받는 동안 저 이런 거 궁금하고 이런 거 필요하니까 관리회사에 물어봐 주세요 라고 딱딱딱딱 정리해서 물어보시는 게 저처럼 이제 이후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을 하면 입주 날짜를 고르라고 해요. 5월 24일이 제 기억으로는 가장 미룰 수 있는 마지막 입주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월세가 일주일이라도 나가거든요. 일본은 이제 6월 월세를 5월 말에 내고 7월 월세를 6월 말에 내고 이런 느낌이어서 전 집 초기 비용에 5월 일주일 정도 비용 플러스 6월 월세 플러스 보험 드는 거, 화재 보험 드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6만원, 27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5월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에 5월 24일 금요일로 입주 날짜를 정했고요. 입주 날짜를 정하자마자 비행기표, 편도 티켓 알아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싼 것들 쿠팡 같은 데 사서
가져가는 게 싼 것들이 몇 개 있던데 아마존 재팬으로 제가 계속 그거 위주로 결제를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아마존 재팬은 일본 번호가 필요가 없거든. 결제할 때 일본 번호가 필요한 곳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마존 재팬은 괜찮아서 이제 당장 없으면 불편한 것들, 아마존이 또 꽤 배송이 빠르더라고요. 2-3일이면 와요. 그래서 매트리스랑 전등이랑 요 수납함이랑 두루마리 휴지, 뽑아 쓰는 휴지, 물 이렇게만 시켰었고요. 제 생각보다도 빨리 와서 매트리스는 한번 재배달 신청도 해야 됐었어요. 이 배송 온다는 날짜를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주문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져간 건 이제 이불 베개 해가지고 미리 사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커튼용 천, 다이소에 커튼용 집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천 같은 거 한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달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원래 있던 흠집 이런 거 말고 나갈 때 그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돈을 되게 많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뒤에 보면 냉장고 있거든요. 냉장고도 그냥 두면 바닥에 자국 나니까 저기 팬매트를 한국에서 사서 왔어요. 요런 거 조립을 해서 냉장고 밑에 깔아서 쓰고 있고, 카페트도 이렇게 사서 깔아두었습니다. 카페트는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것들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사왔고요. 항공 소프를 2개를 보냈습니다. 옷만 해서 15.5kg였나? 하나 보내고, 서큘레이터, 믹서기, 카페트 이런 좀 잡다한, 그리고 화장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17.7kg가 나왔나? EMS가 제일 빠른데요. 일주일 전에만 보내도 맞춰서 늦지 않게 오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항공 소포는 EMS 바로 밑에 있거든요. EMS는 집으로 직접 가지러 와주시는 것 같은데, 배달원분이. 항공 소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고 우체국에 가서 사전 접수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무게 재고 결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공 소포로는 17.7kg가 7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15몇 kg는 5만원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내고, 또 뭐 했냐, 그거 했어요. 가전 렌탈을 카시테라는 사이트에서 했는데,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렇게 해서 1년 렌탈을 했고, 그게 이제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서 5월 25일 토요일 오전으로 렌탈 접수를 했습니다. 냉장고 140리터, 혼자 살아도 140리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 뭘 안 해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전 집에서 뭘 많이 해먹기 때문에. 그리고 7kg 세탁기 이렇게 해가지고 69,410엔 세금 포함 이렇게 냈습니다. 이 돈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됐고요. 5월 25일 날 설치 기사분이 왔을 때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되는 형식이었어요. 카시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갈 수 있었어서 저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원하면 GTM 모바일이라는 곳에서 미리 계약을 하고 일본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본 번호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거의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 번호가 필요한 순간들이 꽤 생기거든요. 이것저것 신청하고 주문하고 하려면 하다못해 핸드폰 계약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 번호가 필요해. 전화번호가 필요해. 저는 친구 번호를 빌려서 개통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GTM 모바일은 그 일본 전화번호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강점 빼고는 좋은 게 없어서 가성비도 별로 좋다고 안 느껴지고, 라쿠텐을 쓴다고 하는 라쿠텐 모바일이 조금 악명 높은 인터넷 속도 잘 터지지 않은 그런 걸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가서 몸으로 버팅겨보자 하고 저는 그냥 해외 이심을 일주일 정도 끊어놓고 핸드폰 개통도 하고 인터넷도 결제하고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입국 직후의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마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워홀 시작 직전까지 해야 할 것들,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한 것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꽤 경쟁률이 높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합격자가 그때 4분기 때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준비하라는 것만 빼먹지 않고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응원합니다. 오기 전에도 최대한 한국에서 많이 잘 준비하고 오셔서 조금 더 편안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워홀 직후에 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꿀팁을 들고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해주면 좋고 또 만나요 여러분. 김다하였습니다. 안녕.